현명함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피부. 그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늙었구나. 쓸모없어졌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춰 서십시오. 당신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 전 현자의 지혜입니다. 현명함을 알면 삶의 대부분은 어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명숙, 72세 여성의 이야기. 명숙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삽니다. 자식 둘은 다 출가했습니다. 명숙은 요즘 우울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쓸모없어. 아무것도 못해.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픈 얘기, 자식 얘기,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명함을 알라. 삶의 대부분은 어기에 달려 있다. 명숙은 이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현명함? 그게 뭐지? 현명함이란 무엇입니까? 현명함은 나이가 아닙니다. 현명함은 학력이 아닙니다. 현명함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현명함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함은 삶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현명함은 침착되어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고요? 현명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현명하기 어렵습니다. 왜? 경험이 적으니까요. 삶을 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함의 재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영자 68세. 영자의 손녀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무슨 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손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그 과는 취업이 잘 안 돼요.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야, 할머니가 7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아는 게 있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사는 건 지옥이야.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럼 돈이 적어도 행복해. 손녀는 영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선택했습니다. 5년 후 손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녀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현명함입니다. 70년을 살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학식이나 지식이 많다고 하는 습관적 망상 때문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현명함은 지식이 많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현명한 게 아닙니다. 학교를 많이 다닌다고 현명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습관적 망상에 빠집니다. 습관적 망상이 뭐냐고요?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 70세. 순자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건강책도 읽고 요리책도 읽고 자녀 교육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내가 책에서 봤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책에서 읽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순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순자는 책으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몰랐으니까요. 이것이 습관적 망상입니다. 진짜 현명함은 다릅니다. 이제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인숙 69세. 인숙은 책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식 키우며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남편과 살며 수없이 다퉜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지내며 수없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인숙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랑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인숙은 대답했습니다. 얘야, 할머니도 젊었을 때 친구랑 많이 싸웠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은 오해였어. 먼저 사과하는 게 이기는 거야. 자존심 버리고 먼저 연락해봐. 손녀는 인숙의 말을 듣고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친구와 화해했습니다. 손녀가 인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화해했어요. 고마워요. 이것이 진짜 현명함입니다.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배운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침 선택이 없으면 완전성도 없다. 무슨 뜻이냐고요? 삶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선택할 게 없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미자 71세. 미자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그냥 집에서 TV나 보다가 죽을까?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한대. 같이 가자. 미자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노래는 무슨.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습니다. 미자는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미자는 매주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미자는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미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71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 선택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것이 선택의 힘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선택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이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 무슨 뜻이냐고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현명함으로요. 당신은 60년, 70년을 사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니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영혜 73세. 영희의 아들이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영희에게 왔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영희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하지만 괜찮아. 이혼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아는 게 있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야.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 이혼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게 나아.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영희는 아들에게 최선의 조언을 했습니다. 왜? 영희가 70년을 살며 깨달은 지혜가 있었으니까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았으니까요. 다섯 번째 가르침 풍요하고 노련한 정신과 예리한 분별력. 무슨 뜻이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정신은 풍요해집니다. 경험이 쌓이니까요. 지혜가 쌓이니까요. 그리고 분별력이 예리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아니까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잘 아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윤순덕 75세. 순덕의 손자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반대했습니다. 위험해.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냥 회사 다녀. 하지만 순덕은 달랐습니다. 순덕은 손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싶니?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하고 싶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그럼 해라. 실패해도 괜찮아. 젊을 때 실패는 자산이야. 할머니가 75년을 살아보니까 아는 게 있어.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서 나와. 도전하지 않은 것에서 나와. 손자는 순덕의 격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손자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도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이것이 예리한 분별력입니다. 75년을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6번째, 가르침 학식과 조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선택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슨 뜻이냐고요? 지식이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도 실패합니다. 왜?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순자 66세. 순자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걱정했습니다. 10년 전 친구가 제주도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순자는 걱정했습니다. 비행기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돈 낭비 아닐까? 집 비우면 도둑 들면 어떡해?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딸이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순자는 또 걱정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비행기 타면 힘들지 않을까? 외국 음식 못 먹으면 어떡해?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자는 후회합니다. 그때 갈 걸. 지금은 더 늙어서 못 가겠어. 이것이 실패입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제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정숙 67세. 정숙도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달랐습니다. 5년 전 친구가 등산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정숙도 걱정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등산하면 무릎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더 못해.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정숙은 건강해졌습니다. 무릎도 튼튼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숙은 말했습니다. 그때 용기 내서 정말 다행이야. 너무 조심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해. 7번째, 가르침. 그들은 오류를 범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매번 최악의 것을 움켜쥔다. 무슨 뜻이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최악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안 된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경자 70세. 경자는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손녀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다들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말했습니다. 요즘 대학 나와봤자 취업 안 돼. 아들이 승진했습니다. 다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말했습니다. 승진하면 일만 더 많아져. 힘들어질 거야. 친구가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말했습니다. 여행 가봤자 돈만 들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경자는 항상 최악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경자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자와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니까요. 경자는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영숙 71세. 영숙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손녀가 울었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돼. 할머니도 젊었을 때 많이 실패했어. 그런데 그게 다 경험이 됐어.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영숙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같이 할까? 영숙은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영숙을 좋아했습니다. 왜? 영숙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영숙은 행복했습니다. 8번째 가르침. 그러므로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재능 중의 하나이다. 무슨 뜻이냐고요? 선택을 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60년, 70년을 살며 수많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실수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72세 명숙은 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문장을 읽은 후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은 게 아니야. 나는 이제 현명해진 거야. 72년을 살며 많은 것을 배웠어. 많은 것을 깨달았어. 이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 명숙은 선택했습니다. 첫째, 우울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긍정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손주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줬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나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현명함이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80대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첫째, 당신은 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60년, 70년을 산 것 자체가 현명함입니다. 둘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선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최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보십시오. 다섯째, 당신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마지막 말씀. 당신은 늙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현명해진 겁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당신은 60년, 70년, 8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현명함이니까요. 현명함을 알면 삶의 대부분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현명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사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울하게 살 것인가, 현명하게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